2013년 10월 22일 매사추세츠주 댄버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14살의 필립 치즘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 필립의 엄마 다이애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탑스필드의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흑인 남성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 흑인 남성을 발견했을 때 기온이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날씨였는데요. 그 남성은 반바지에 집업 스웨터,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은 양말, 목에는 스키 마스크를 두르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테네시에서 왔다고 했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고 묻자 어디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필립 치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실종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몸수색을 했는데 필립의 주머니에서 콜린 리처라는 여자의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났냐고 물었죠. 처음엔 스탑앤샵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 지역엔 스탑앤샵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추궁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차 안에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필립은 경찰서로 이송됐죠. 그리고 필립의 가방에서 지갑과 여성용 속옷을 포함해 칼날이 튀어나온 박스 커터를 발견했어요. 그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경찰은 누구 피냐고 물었죠. 피는 리처의 피고 리처는 숲속에 묻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스웨터와 목에 착용한 스키 마스크에서 핏자국을 추가로 발견하게 됐고 바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어요. 필립 치즘이 발견되기 전 또 다른 경찰은 필립이 방과 후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댄버스 고등학교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장이 경찰에게 수학 선생님인 콜린 리처도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리처를 찾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녀의 출퇴근용 차량은 학교 주차장에 있었죠. 그렇게 경찰들은 CCTV를 보게 됐습니다. 오후 2시 54분, 콜린 리처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리처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 필립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후드를 뒤집어 쓰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서 리처가 들어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11분 후, 다른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문이 잠긴 건지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 20초 후 필립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왔을 때 필립의 손이 빨간 게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손이 빨간 게 보이죠? 밖으로 나가서 장갑이랑 옷을 버리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옷이랑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다시 보면 왼손에 들려있는 게 여자 가방 같이 보이죠?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굉장히 큰 재활용 쓰레기통을 끌고 와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6분) 정도 지나고 나서 묵직한 쓰레기통을 끌고 나왔고 밖으로 나가 숲 쪽으로 향하죠.
오후 4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필립은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바지에는 피가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다급하게 학교를 빠져나갔죠. 결국 리처는 23일 새벽에 학교 근처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이 졸린 흔적과 16번이나 찔린 자상,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용한 성폭행의 흔적까지 있었죠. 게다가 손에는 "난 너희 모두가 싫어" 라는 메모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필립은 테네시주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이사를 왔고 특별할 것 없이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리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목격한 학생에 따르면 그날 필립은 방과 후에도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리처와 필립은 중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리처가 필립의 고향인 테네시주에 대해 언급하자 필립이 확 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트리거가 됐던 말이 있었다고 언급은 했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필립의 재판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필립의 변호인은 필립의 어린 나이와 뇌의 발달 상태를 강조했지만 검사는 필립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강조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학교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 미리 준비한 옷과 장갑, 그리고 칼까지. 필립의 어린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범죄의 중대함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필립은 2016년 2월 26일 살인, 강간, 무장강도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필립의 나이 54살이 되면 석방이 되는 거죠. 필립의 재판은 미국 사법체계 내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에서 2023년 3월 27일 13살의 A군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40대의 고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모 B씨는 중상을 입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촉법 소년에 해당돼 전과 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콜린 리처는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어리다면 어린 24살의 꽃다운 나이였어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콜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낮과 밤은 고요한 날이었길 바랍니다.